충격이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렌 루이스, 55세의 퇴직 간호사입니다.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에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죠.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를 겪었지만 재활치료와 끈질긴 노력으로 극복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삶이 증명하는 기적을 믿었어요. 적어도 오늘까지는 말이죠. 램프 박사는 제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엘렌, 심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식도 어렵고 LVAD 장치도 당신의 경우엔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창밖으로 시카고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저 빗방울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에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이 소식을 감당해야 했죠. 얼마나 남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이 좋으면 6개월, 아마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램프 박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사망 선고를 지켜봤지만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감이 몰려왔어요. 병실을 나오는 길, 휠체어를 밀어주던 병원 보조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글쎄요, 아마 집에 가서 남은 시간을 정리하겠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TV에서 어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무심코 쳐다보니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심장줄기세포 치료법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순간 귀가 솔깃해졌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현대적인 병원 시설과 미소 짓는 의료진들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내레이터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기존 치료법으로 포기했던 환자들이 이 혁신적인 줄기세포 치료로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임상 결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연구 논문과 환자 후기를 읽었어요.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비가 그친 시카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했었고 종종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사진첩 속 낡은 흑백 사진에는 군복 입은 젊은 아버지와 한국 아이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1951 부산 고아원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그들의 자손을 만날 수 있을까?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한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보기로 말이죠. 손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남은 생명이 얼마든 제 인생의 마지막 모험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미지의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램프 박사에게 제 결정을 알리자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렌, 당신의 상태로 장거리 비행은 위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램프 박사의 말에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위험이란 없어요, 박사님. 제게 남은 건 희망뿐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짐을 꾸렸습니다. 가볍게 가야 했어요. 약물, 의료 기록, 몇 벌의 옷,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첩. 평생을 채웠던 물건들 대부분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건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이웃인 마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렌, 정말 한국에 간다고? 미쳤어. 걱정스러운 그녀의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사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꼭 다시 돌아와. 약속해. 마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아버지의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전 당시 찍은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현지 고아원을 돕던 모습, 특히 한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소희, 7살, 부산 성심 고아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항상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도움을 준 것보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종종 말씀하셨죠.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고 시카고의 불빛이 창문 밖으로 반짝였어요. 택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 가세요? 네, 생애 첫 방문이에요. 아마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료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요즘 의료 관광 많이들 하더라고요. 운전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백미러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짐작이 가네요. 저도 누나가 암 치료로 서울 갔다 왔거든요. 기적적으로 나았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일종의 신호일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헤어 국제공항은 이른 시간임에도 분주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루이스 씨, 서울행 비행기 좌석이 확인되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제게 탑승권을 건넸어요. 특별 의료 지원이 필요하신지요? 네, 산소 공급이 간헐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 상태를 설명한 의료 기록을 건네며 말이죠. 보딩 게이트로 향하는 길, 심장이 갑자기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을 지나던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건 그저 제 심장이 모험을 준비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시카고의 도시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잘 있어. 내 오래된 삶. 안녕. 새로운 희망.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이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2번의 심장 발작이 있었고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불안감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루이스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윤재희입니다. 사전에 연락은 했지만 공항까지 마중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서비스였죠. 제희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환영이 담겨 있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비행은 어떠셨어요? 제이가 제 짐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무사히 도착했네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비행 중 제 상태는 심각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이는 제 얼굴색을 보더니 즉시 기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구급차가 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판단에 놀랐어요. 역시 간호사의 눈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공항 출구로 나가자 정말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저를 들것에 옮기고 심장 모니터를 부착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루이스님. 병원까지는 불과 1시간이면 도착해요. 고속도로 전용 차선이 있어서 교통체증 걱정은 없답니다. 제이가 안심시켰어요.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푸른 공간들. 미국의 도시와는 다른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항상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셨죠. 그 말에 제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참전 용사의 딸이셨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분이네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효율성을 경험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팀이 저를 맞이했고 접수부터 초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어요. 미국에서라면 몇 시간이 걸렸을 절차가 30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루이스님, 황동훈 교수님께서 곧 진료하실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모든 걸 챙겨드릴게요. 제이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병실은 놀랍도록 넓고 깨끗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였어요. 가을빛 물든 남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건 5성급 호텔 같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국제환자 병실이에요.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답니다. 저녁이 되자 제이는 한국 전통 죽을 가져왔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아요. 저희 어머니 특제 죽인데 직접 만들어 왔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음식이 아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다니. 제이는 단순한 간호사 이상이었어요. 죽을 한 숟가락 먹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위로 같은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제이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 황 교수님을 만나시면 치료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루이스님. 여기서는 기적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이 나라를 그리워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효율성 너머의 따뜻함, 전문성 속에 깃든 인간미가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서울, 이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아침 일찍 노크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제이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루이스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황 교수님과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들과 달리 이상하게 편안한 잠을 잤어요. 간밤에도 심장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의 빠른 대처 덕분에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이 병원은 마법인가 봐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제이는 웃으며 아침 식사 트레이를 가져왔어요. 한국식 아침인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트레이에는 죽과 함께 작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의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루이스 씨. 저는 황동훈 교수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이가 옆에서 차트를 건네주었습니다. 황 교수는 제 상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진단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저하되어 있고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있군요. 그는 태블릿을 통해 제 심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심실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군요. 침착하고 명확한 그의 설명에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가요? 황 교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희는 줄기세포 치료와 인공심장막 복합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실험적이지만 비슷한 케이스에서 70%의 환자가 심장 기능 회복을 보였어요. 70%라는 숫자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미국에서는 0%였으니까요. 부작용과 위험성은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나 혈전 형성 가능성이 있어요. 황 교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씨의 경우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진솔한 그의 태도가 믿음직스러웠어요. 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정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황 교수가 나간 후 제이는 제게 차를 가져왔어요. 한국 전통차인데 심장에 좋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제이 씨는 왜 간호사가 되었나요? 문득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제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국 전쟁 때 고아였는데 미군 의료진의 도움으로 살아남으셨대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소희라고 하세요. 왜 그러시죠? 제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첩을 꺼내 부산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손으로 가렸어요. 이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 미군 의사가. 혹시 루이스님의 아버지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버지는 로버트 루이스 대위였어요. 부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죠. 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살려준 미군 의사님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약을 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셨대요. 어머니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셨다고. 손을 뻗어 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70년 전 아버지와 소희 사이의 인연이 이제 저와 제희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 같네요.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희가 살아있다니. 아버지가 늘 궁금해했던 그 아이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국제병동에 배정되었는지, 왜 하필 루이스님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이건 분명 특별한 인연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저를 이끈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에 놓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루이스 씨예요. 제이가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대위님의 따님이세요. 김소희는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루이스 선생님 딸이신가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를 루이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과거의 시간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 했어요. 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1951년 겨울, 폐렴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특별한 약을 주셨죠. 소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영어 교재였어요. 선생님이 주신 첫 선물이에요. 소희 공부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이라고 말씀하셨죠. 책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To SOHE, May your future be bright. 마이너스 라버트 루이스, M.D. 아버지의 필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간호사셨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제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말하지 않았구나.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0년간 일했단다. 소희는 다시 저를 향해 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행복하게 사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와 결혼해 시카고에 정착했던 군의관에서 소아과 의사로 전향해 평생 아이들을 돌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다음 날 소희는 한국 전통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이건 인삼과 여러 약재로 끓인 삼계탕이에요. 심장에 좋아요. 뜨거운 국물이 몸에 스며들자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심어준 작은 친절의 씨앗이 70년의 세월을 넘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운명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시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몇 번이나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황 교수는 희망적인 표정을 잃지 않았어요. 초기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심장 조직에 줄기세포가 잘 정착하고 있어요. 황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이는 24시간 내내 저를 돌봤어요. 공식 근무 시간이 끝나도 자주 들러 상태를 체크하고 때로는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 직업이니까요라고 말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원은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만개해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환자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죠. 한국의 병원들은 치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빨리 회복된다고 믿거든요. 제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제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한국 가정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희의 집은 서울 북쪽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분재와 돌담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재 향기가 맴돌았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소희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떠나시기 전에 복사본을 주셨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서요. 소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탁에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설령 치료가 실패해도 이미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값진 시간과 관계를 말이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환자들과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병원 안에 있다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제희는 휠체어를 벚꽃나무 아래로 밀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치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빨리 회복된다고 믿거든요.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자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상상도 못할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벚꽃 향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제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한국 가정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제 상태가 황 교수님께 허락받았어요. 4시간 정도는 외출해도 문제 없대요. 제가 모든 의료 장비를 준비할게요. 제희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제희와 소희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소희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희의 집은 서울 북쪽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분재와 돌담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재 향기가 맴돌았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감탄했습니다. 소희가 미소 지으며 안내했어요. 이쪽은 우리 가족의 작은 역사관이랍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버지와 소희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사진첩에 있던 그 사진의 복사본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희가 설명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떠나시기 전에 복사본을 주셨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소희의 인연은 생각보다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식탁에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소희는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모두 심장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소금도 적게 넣었고요. 음식을 먹으며 소희와 제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희가 간호사로 일하다 교사가 된 이야기, 제희의 아버지인 윤 교수가 한국전쟁 고아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희의 오빠가 지금은 미국 시카고에서 심장 전문의로 일한다는 놀라운 우연까지. 정말 세상은 좁네요. 제가 시카고에서 온 것도, 제희 씨 오빠가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 소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의 사진들이에요. 1960년대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던 젊은 소희의 모습, 미군 군의관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준 미국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소희는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 제희도 같은 길을 걷게 되었죠. 소희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저물었어요. 황 교수가 허락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소희와 제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소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딸에게 생명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령 치료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쩌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과 관계가 아닐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 교수가 환한 미소와 함께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루이스 씨. 심장 기능이 45%까지 회복되었어요. 미국에서 예상했던 6개월보다 훨씬 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대로 회복 속도가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노화를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 교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완치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소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희의 집에서 열린 작은 축하 파티에는 황 교수와 의료진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새 생명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소희가 잔을 들었어요. 루이스 씨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70년 전 맺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죠.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식사 후 제이가 저를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퇴원 후 어떤 계획이신지 궁금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에 머무르신다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요. 제희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 병원 국제 환자 상담 프로그램에 루이스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관심 있으세요? 새 생명뿐 아니라 새 직장, 새 가족까지. 너무 많은 축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심어놓은 작은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니. 마치 운명의 손길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만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한국에서의 2번째 가을이었어요. 창밖으로 남산의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환자지원센터의 제 사무실에서 바라본 전망은 매일 아침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루이스 선생님, 미국에서 오신 존슨 부부 상담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오늘 점심 괜찮니?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단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만들었단다. 함께 벤치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1년 전 시한부 인생을 살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소희를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이곳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준 것 같구나. 오후에는 재활병원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는 미국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상담과 통역을 도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소아마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녁에는 제희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 또 몇 명의 환자를 도우셨어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5명이요. 모두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둑해진 한강 위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루이스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니 환자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시카고의 제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팔아버리고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아버지의 유품들만 가져왔죠.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소희와 함께 찍은 그 오래된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어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이 70년이 지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남은 이유는 단순한 의료적 필요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찾은 것은 단지 새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목적, 그리고 아버지와의 연결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진정한 가교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희망 사이의 다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 남은 진짜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